그러면은 투자를 좀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사실 우리가 네. 이제 직장 다니면은 시간도 없다고 생각하고 뭔가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은 뭔가 재테크 투자 이런 거를 좀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작 계기가 좀 궁금해요. 저는 1년 차 때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냥 예금 적금만 하던 직장인이었어요. 이제 그때는 사실 뭐 재테크에 제자도 관심이 없었었고 은행 금리가 6%대였거든요. 6%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한 달에 얼마씩 계속 목돈을 쌓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금리가 이제 2% 3%대로 떨어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구나. 이제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뭐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주식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주식이 근데 잘 됐나요? 그때는 누가 좋다더라. 약간 좀 팔랑귀여가지고 이제 또 수익이 나니까 조금만 씨드를 키우면 되겠네? 이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식을 사실 수익을 그래도 일정 부분 받는데 왜 네. 부동산 투자를 하시게 된 거예요? 주식은 제가 이제 좀 목돈을 넣어야지 수익률이 크고 시드가 크잖아요. 근데 분산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크지도 않았고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부동산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처음 부동산 투자를 네.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뭔가 시행착오 같은 게 있었나요? 사실 우리가 유튜브나 네. 강의나 이렇게 들으면서 이것대로 가겠지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처음에 제가 매수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작년 대략 한 6월 달이었거든요. 이제 그때가 정권 교체로 인해서 네. 이때는 꼭 잡아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제가 막 임장을 다녔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매수가가 5천만 원 이상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조급했었어요. 제가 3번을 놓쳤어요, 매물을.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는데 네, 그래도 주변 네. 도움을 얻어서 네,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좀 어떤 단지들을 위주로 보셨는지 이제 기름 뉴타운 단지를 봤었고요. 그리고 강운대 역세권 그쪽도 이제 봤었고, 그리고 뭐 청계천 마장동 근처 단지도 네네, 봤었고, 네네. 정말 중구난방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투자다 보니까 여러 네. 가지 봤었고 네. 광운대 역세권이랑 미미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미미삼이라던가 아니면 그 석격 근처에 한층하나 그랑빌 그런 데 위주로. 어쨌든 그때 당시에 투자금이 어느 정도였어요? 3억 후반? 진짜 다 끌어 모아서 4억 초반? 뭐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렇게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샀던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인가요? 저는 이제 기름 뉴타운 단지 내에 있는 기름 동부 센트럴빌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네. 이때 아파트 사실 때 제가 듣기로는 세입자분이 집을 좀 안 보여주셨다고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한 매물을 3번 정도 놓쳤잖아요. 2개는 앞에 먼저 보셨던 분이 계약을 했고 다른 하나의 매물은 또 집을 안 보여주는 매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도 보고 사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쌌던 매수 호가였고, 그래서 막 이렇게 3번을 놓치다 보니까 이제는 집을 안 보고 살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자친구랑 급하게 상의를 해서 집을 안 보고 사는 대신에 내고를 해서 샀습니다. 내고를 그래도 하셨네요. 네, 그 와중에 내고했습니다. 약간 꿀팁이지만 세입자가 안 보여준다. 네. 그러면은 매도자는 팔고 싶은데 맞아요. 안 보여주시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안 그걸로 팔리니까. 내고를 좀 해보면은 좋을 네. 것 같고. 내고를 어느 정도 좀 하셨어요? 네, 사실 저희가 1,000을 불렀는데 근데 그때는 확실히 그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합의가 됐어요. 세입자분이 집을 안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에라도 집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저는 계약서를 먼저 썼고요. 이제 중도금을 낼 즈음에 세입자분께서 보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드디어 봤어요. 그래도 네. 그때 보셔서 다행이었네요. 예를 들면 뭐 이미 잔금을 치르고 나면은 특약에 네. 대한 부분이라던가 맞아요. 뭔가 딱 갔는데 도배장판이 막 뜯겨 있다던가 누수 흔적이 있다던가 네. 이러면 불안한데 네. 미리 보면 그래도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잔금까지 치르는데 보통 3개월인데 그 사이 또 집값이 오르고 내가 만약에 보려던 매물을 놓치면 사실은 네. 취소하는 것도 사실 리스크긴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도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나가기 싫은 마음도 맞아요. 또 저는 있을 거는 같아요. 집 보러 가면은 안 보여준 집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안 보고는 집을 못 샀거든요. 그래서 네. 한편으로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게 결단을 내리는 게 네. 쉽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택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내고를 해서 집을 안 보고 사던가 네. 아니면 진짜 그냥 놓치고 그냥 볼 수 있는 매물 중에 선택하거나 네, 그 네. 빠른 결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제 처음 집 샀는데 그래도 네. 몇 억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근데 좀 어떠셨어요? 예전에 예를 들면 그냥 월급 받았을 때는 내가 일을 해야만 월급이 들어오는 시스템 하에서 이제 네. 계속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갑자기 네. 몇 억이라는 돈이 꽤 컸는데 맞아요. 조금 이 투자를 하기 전과 후가 좀 달라진 게 있었나요? 제가
집을 사기 전에는 항상 늘 불안했거든요. 주식으로 돈이 불려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주변 친구들은 저보다 결혼을 빨리 했잖아요. 그럼 빨리 한 친구들은 당연히 매수를 먼저 했고, 청약이 된 친구도 있고, 청약된 친구들의 이제 아파트 호가를 보면 막 포모 현상도 오고 되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늘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는 좀 한시름 놓였고,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계속 언제 사야 되지?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맞아. 약간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좀 못 사고 1, 2년 기다려보자 하면서 손을 놓게 되고 그렇게 반복을 했었는데, 이제 내 집이 생기니까 그런 불안감은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운이 좋게도 제가 산 매수보다 호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왜 진작할 걸.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거는 맞는 것 같은 게, 하기 전에는 불안해요. 네, 오히려 맞아요. 하기 전에는 이걸 하고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있는데, 사실 아파트라는 게 크게 불안할 일이 없긴 하거든요. 왜냐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역전세 이슈가 있겠지만, 실제로 내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실거주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엔 불안감을 그냥 불안으로 놔두지 않고 뭔가 실행을 통해서 뭔가 수익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사고 이제 잔금 치르기 전에 1억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막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러 채 저도 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처음에 산 게 가장 잘 샀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에 두 채, 세 채를 하려면 돈이 점점 적어지잖아요. 내 네.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역도 점점 외곽으로 가게 되고, 물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다 보고 좋았지만, 네. 좋은 자산을 계속 갈아타고 상급지로 가는 게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파트가 한 채를 주는 그 안정감이 진짜 크고, 그 이후부터는 각각 뭔가 내가 추가적으로 계속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결론은 월급에서 벗어나서 내 손으로 뭔가를 이뤄냈다는 그 성취감? 네, 성취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엔 이 불안한 거를 자기만의 기준점을 뭔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치적인 어떤 목적? 네. 뭐 내가 몇 년 내에 어떤 자산을 얻겠다,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하시는데 또 그 외에 투자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작년에 매수를 하면서 저의 거의 모든 자산이 다 부동산으로 갔잖아요. 네네. 월급을 받으면서 주식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원래 저는 주식을 했었으니까 네. 이제 한 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짜투리로 하는 거는 안정감 있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좀 정기적으로 주식을 넣고 있으신 거예요? 네, 우선은 ISA 계좌를 만들었고, 그리고 연금적주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월급의 일부분을 매달 이제 넣고 있어요. 적금하는 대신에 이제 거기에다가 적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는 방법은 진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단기적인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길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재료를 쓰라고 하잖아요. 네. 어쨌든 좋은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안정적인 투자를. 네. 투자를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네. 뭔가 하나를 딱 해야 된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관심을 끊는 순간 나와는 이제 상관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거든요. 제가 23년도에 부토리님 강의를 처음 듣게 됐고, 그때 사실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생애 첫 번째 실수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관심을 끊었고,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 상황이 안 되더라도 계속 공부하고 흐름을 보다 보면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멘트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를 하지 않으면 사실 좀 두렵고 어려운 분야이기는 맞는 것 같아요.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막상 사보면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처음에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있는 선배님들한테 좀 조언을 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시간을 줄이는 거고 돈을 어떻게 보면 버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맞아. 혼자 좀 엉뚱한 단지를 산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사실 나중에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 갈아타기가 힘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주변에 이제 부동산 선배님이 계시거나 나는 이제 믿고 맡길 수 있겠다 하시면 꼭 강의를 들어보라고 네,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